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채널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학교는 한남대학교입니다. 이 한남대학교의 논술은 일반 학교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학교 교직원 논술과 한남대학교의 교직원 논술이 무엇이 다르고 이 전형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체형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직원 논술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못해 보신 분들은 이 체형의 특징을 좀 알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이 학교는요 재공부율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한남대학교는 채용을 한번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재공고가 난 겁니다. 정규직으로 재공고가 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 교직원의 재공고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문제가 매우 어렵다 혹은 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냐면 보통은 몇 명을 뽑으니까 그 몇 명 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시험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절대평가의 기준에서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교직원 논술은 이런 특징이 아니에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이것을 절대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요. 첫 번째로. 당연히 경합이니까 상대평가가 맞죠. 그리고 경합이라고 하는 상대평가 기준에서 먼저 접근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절대평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채용 공고를 냈던 그 주최 측의 그 권한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우리가 5명의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번에 실제로 시험을 봤던 분들의 뭐 그 전형 과정에서 뭐 4배수를 뽑았다. 그러면 총 20명의 지원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20명의 그 지원자를 놓고 논술과 뭐 면접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합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높지 않을 때는 이번에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상대평가의 기준을 온전히 적용하지 말고 실제로 내 점수가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평가 안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며 절대평가의 영역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해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논술이 있는 전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뭐 필기 시험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면접 전형이 있고 그리고 뭐 실무 면접이 있고 임무 면접이 있고 이런 과정들은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한남대학교의 교직원 논술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그 범위가 좀 다릅니다. 자, 이 얘기는 2019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2019년에 한남대학교는 몇 명의 그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자, 그 당시에 2020년 2월부터는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코로나에 뭐 혹은 지방대학의 이런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났지만 그 전의 형식을 좀 볼까요?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학교에서 가장 핫 이슈였던 2019년의 이슈는 첫 번째로 4차 산업이었고요. 정보통신 기술이요. 자, 두 번째로는 온라인 강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학들은 지역 대학의 학령 인구. 자,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뭐 통폐합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굉장히 이제 핫 이슈였죠. 자, 지역 대학의 학령 인구 감소. 자,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은 이제 고령화 문제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대학교는 2019년에 어떤 문제를 냈었냐면, 자,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설치 논란을 시험 문제로 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읽기는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논란에 대해서 제시문이 나왔겠죠. 자, 그런데 이건 왜 낸 걸까요? 이런 핫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냈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문제를 설계할 때 그 목적과 취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 대학 교직원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대학 교직원의 자질 중에서 논리성과 분석력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어떤 그 문제를 줬을 때 논리적인 정치법과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을 해서 그것을 변별성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핫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이슈를 피해가는 다른 문제를 냈다. 자, 이것이 뭐 비단 이 문제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가 아니겠죠. 자, 이것보다 논리와 분석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 직원이냐. 우리는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이 이슈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직원은 이 두 가지 논리성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채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이슈에 알고 있는 점보다 실제로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직원은 논리와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한남대학교는요 굉장히 그 장점과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점이 많은 학교입니다. 첫 번째로 근무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근무 대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남대학교를 지원을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지원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충분히 이 노력을 투자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학교예요. 자, 교직원에 대해서 그 대우도 그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변별성이 어디에서 나느냐? 자, 일반적인 문제에서 보통은 변별성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논술이 있고요. 실제로 보는 그 필기가 있는데 보통은요 필기에서는 그 변별성이 별로 없고 논술에서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남대학교의 특징은 이 필기 시험에서도 변별성이 있는 학교이고 논술에서도 역시 변별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준비했다가는 실제로 절대평가의 영역 안에도 못 들어가고 상대평가의 영역에서도 경합에 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논술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느린 방법으로 시사라든지 어떤 사회 이슈 등등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
뭐 시험이 며칠 앞에 있는데 이렇게 느린 방법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야 되냐면 스킬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의 글을 완성도 높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술의 주제 범위 자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무조건 논술에서 어떤 문제, 어떤 글이,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주제에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스킬업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영역은요, 다른 학교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한남대학교를 볼 때 일반적인 학교에 뭐 지역대학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슈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은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문제에 제가 이제 그 채널에다가 꽤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점이죠. 자, 이 플러스 알파를 적용하는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몇 개 되지 않아요. 자, 오히려 서울대학교 교직원 논술이 한남대학교의 교직원 논술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남대학교의 교직원 논술은 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험 공고가 나고 그리고 서류 접수했고 그리고 서류에서 일자 통과를 했을 때 합격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나올 만한 문제를 외우고 여러 번 써본 다음에 실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영역을 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50%로 잡고 나머지 50%는 다른 문제가 나와도 실제 쓸 수 있는 스킬업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번에 채용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감안해 주시고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구하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뭐냐면 한 편의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글 안에 짜임새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논지를 구축해가는 그 과정의 논리적인 전개 이것도 역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논술 준비하시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계실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분들도 그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스터디에서 내가 이번에 이런 논술 문제를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쓴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봐달라.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지인이라든지 스터디원이라든지 전문가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내가 쓰는 통일성이 맞는지 자, 이 완성도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짜임새 기본적인 논리적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상어를 얼마나 편하게 쓰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추상어가 들어있고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단어들이 들어있는데 그 추상과 그 구체적 단어의 비율을 2대8 정도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감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함의하고 있고 논리적인 접근이 맞다면은 이 영역을 충분히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남대학교의 요구하는 완성도는 이게 아닙니다. 추상어에서는 내가 이렇게 쓸 테니까 답안에서 어떻게 평가해 주세요. 이 정도의 접근 방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내 단어를 내가 작성하고 있는 이 문장에서 관형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지 관형사, 관형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죠. 이 뒷받침 문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사례가 적절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이 영역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지식적으로 접근했다가는 사실은 여기에서 절대평가의 기준에도 그리고 상대평가의 기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재공고가 많은 이유하고 그리고 논술이 있는 전형의 특징하고 한남대학교가 다른 학교의 시험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한남대학교가 요구하는 완성도가 왜 높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감안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가 됐다라고 스스로가 납득을 할 때까지는 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실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무료로 그 교직원 논술에 대해서는 첨삭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 이메일로 뭐 연습을 하신 후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으며 제가 수업에서 여러분들 꼭 그 전문가의 첨삭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여기 이제 제가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제 채널에 그 대학 교직원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1월 달에 좀 올린 그 자료들이 좀 많거든요. 이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뭐 여러분들의 합격과 그리고 선방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한남대학교 교직원 시험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건승과 응원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